솔라스에 어떤 내용이 담겨 있는지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타이타닉 사고는 국제적인 법규 필요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였고, 그 결과로 1914년에 탄생한 해상인명안전조약 솔라스는 국제해사기구 IMO에 의해 꾸준한 개정과 보완으로 유지해오고 있습니다. 선박의 건조나 운항에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솔라스는 업계의 바이블로 알려질 정도로 밀접한 관계가 있으나, 바이블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읽은 사람이 많지 않듯이 솔라스라는 것을 들어보기는 했지만 실제로 들여다보지 않아서 그 내용이 궁금한 사람도 많을 것입니다. 그래서 솔라스의 각 장에서 어떤 것들을 다루고 있는지 아주 간단하게나마 훑어보는 기회를 가지려 합니다. 기술조항 개요. 솔라스의 주 목적은 선박의 건조, 장비, 운항의 측면에서 선박의 안전을 확보하는 최소한의 표준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선박의 등록국은 자기 국적의 선박에 대해 요구 조건을 만족시켰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이 증거로서 정해진 증서들을 발행해야 합니다. 솔라스는 조약의 요구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명백한 근거가 있다면 협약국은 다른 협약국의 선박을 검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규정을 담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는 포트 스테이트 컨트롤, 항만국 통제라고 불립니다. 솔라스의 부속선은 14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개요는 다음과 같습니다. 1장, 일반 규정, 여러 종류의 선박에 대한 검사와 조약의 요구 조건을 충족시킴을 증빙하는 서류의 발행에 대한 규정, 그리고 타 협약국 항구에서의 관리 규정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1장, 건조 부문, 구획 및 보건성, 기관 및 정기설비, 모두 12개의 파트로 나누어 기술하고 있으며, 그 주요 내용은 여객선의 수밀 구획을 이루는 서브 디비전은 선체에 가정된 손상 상태에서도 안정적으로 부유 상태를 유지토록 요구하며, 여객선의 수밀온전성과 배수 설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아울러 여객선과 화물선에 대한 보건성을 규정합니다. 인접한 두 격벽 간의 최대 허용 거리로 측정되는 구획 분할의 세분화 정도는 선박의 길이와 용도에 따라 변화되며, 여객선에서 가장 높은 정도의 구획 분할이 요구됩니다. 기계와 전기 설비는 여러 가지의 비상 상황에서 선박, 여객 및 선원의 안전에 필수적인 가동 상태가 유지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010년에 채택된 신개념 선박 건조 기준인 목표 기반 표준은 신조선 선박이 정해진 설계 수명에 상응하도록 설계되고 건조될 것을 요구하며, 수명 기간 동안 정상 상태는 물론 특정 손상 상태에서도 안전과 해양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해 충분한 강도와 온전성 및 보건성을 갖춰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2-2장, 건조 부문, 방화, 화재 탐지 및 소화, 모든 선박의 화재 안전 관련 상세한 규정들과 여객선, 화물선, 유조선에 대한 특정한 요구를 규정하며 다음과 같은 원칙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열적 구조적 경계에 의한 선박의 구획, 거주구역을 열적 구조적 경계로 선박의 다른 구역으로부터 분리, 가연성 재료의 사용 제한, 어떠한 화재도 발화지역에서 탐지, 어떠한 화재도 발화지역에서 억제 및 소화, 탈출 경로 및 진화를 위한 접근 경로 보호, 소화 장비의 가용성 확보, 가연성 화물 증기의 발화 가능성 최소화. 방화 등급을 이야기할 때 많이 사용하는 용어인 A60 인슐레이션에 대한 요건도 여기에서 등장합니다. 화재 반대쪽 면의 온도가 원래 온도보다 평균 140도, 부분적으로는 180도 이상 상승하지 않도록 60분 이상 견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3장, 구명설비 및 장치. 이 장에서는 선박의 종류에 따른 구명보트 및 구명조끼의 요구사항을 포함하여 구명설비 및 배치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국제구명설비 기준 LSA는 구명설비에 대해 특정한 기술 요건을 마련하고 있으며, 이 의무적인 적용을 솔라스 레귤레이션 34에서 명기하고 있습니다. 4장, 무선통신. 이 장에는 글로벌 해상 조난 및 안전 시스템 GMDSS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모든 여객선과 300톤 이상의 국제항해를 하는 화물선은 선박의 위치를 나타내는 비상위치 지시용 무선 표지 설비 EPIRB와 수색 구조용 트랜스폰더 SART를 포함하여 사고 시 구조기회 증대를 위해 설계된 장비의 휴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4장의 규정은 선박에 무선통신 장비를 설비할 것을 요구할 뿐만 아니라 협약국이 무선통신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사항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국제전기통신연합 ITU의 무선 규정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5장, 항해의 안전. 이 장은 협약국이 제공해야 하는 항해 안전 서비스를 명시하고 있으며, 모든 선박의 모든 항해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운항 형태를 규정하고 있어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일정 등급 이상의 선박에 적용하는 본 조약의 다른 부분과 대조적입니다. 여기에는 선박을 위한 기상관측 서비스 유지, 빙산 탐색 서비스, 항로, 탐색과 구조 서비스가 포함되어 있으며, 조난 선박을 돕기 위한 선장의 일반적인 의무 규정을 포함하며, 협약국은 안전의 측면에서 모든 선박이 충분하고 효과적인 인원을 배치하도록 할 의무가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장에서 항해자료 기록장치 VDR과 선박자동 식별장치 AIS를 의무적으로 설비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6장 화물의 운송. 이 장은 선박과 승선인원에게 유해한 특성을 갖고 있어 사전 대책이 필요한 모든 화물, 단, 벌크 상태의 액체 및 가스는 제외, 화물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화물 혹은 컨테이너와 같은 단위 화물의 적재와 고정에 대한 요구사항을 규정하며 곡물을 운송하는 선박은 산적 형태 곡물의 안전운송을 위한 국제규칙인 그레인 코드를 따를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7장 위험물의 운송. 파트 A 포장된 상태, 고체 상태, 산적 상태의 위험물 운송에 대하여 포장, 표시, 꼬리표, 간판, 서류, 적재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협약국은 국가적인 차원에서 지침서를 발행할 것을 요구하며 새로운 상품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규정의 개정 및 보완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IMO에서 제정한 국제해상위험물 규칙 IMDG 코드 적용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파트 B 액체 상태의 위험성 있는 화학물을 산적 상태로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와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화학제품 운반선은 위험화학품 산적 운송 선박의 구조 및 설비에 관한 국제코드 IBC 코드의 적용을 요구합니다. 파트 C 액체화된 가스를 산적 상태로 운송하는 선박의 구조와 장비에 대하여 규정하고 가스 운반선은 국제 액화가스 산적 운송 코드 IGC 코드 적용을 요구합니다. 파트 D 포장된 방사선 해결료, 플루토늄,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선내 수송에 대한 특별 요건을 포함하며 이러한 제품을 운송하는 선박은 INF 코드의 적용을 요구합니다. 8장 원자력선, 핵추진 선박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주로 방사능의 유해성 관련이며 1981년 IMO에서 채택한 원자력 상선 안전 코드를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9장 선박의 안전운항 관리. 선주 혹은 선박에 책임이 있는 사람이나 회사에 의해 수립된 안전한 관리 체계를 요구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코드를 필수적인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0장 고속선의 안전운항 관리. 고속선은 국제고속선 안전을 위한 규약 HSC 코드를 적용토록 규정합니다. 11-1장 해상안전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정부를 대신하여 조사 및 검사를 수행할 책임을 갖는 공인된 조직에 대한 요구사항, 강화된 조사, 선박 식별번호 체계 및 운영 요구사항에 대한 항만국 통제 PCS와 관련된 사항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11-2장 해상 보안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 선박 항만 보안을 위해 기국, 항만국, 선사, 선박 및 항만시설에 대한 요건을 규정하는 ISPS 코드의 적용에 대하여 규정합니다. 12장 산적 화물선에 대한 추가 조치. 이 장은 길이가 150m를 초과하는 산적 화물선에 대한 선체구조 요구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13장 준수검증. 2016년부터 IMO에 의한 정기적인 회원국 감사를 의무화하며 이를 위해 IMO 협약 이행 코드 III 코드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14장 극지 운항 선박에 대한 안전조치. 2017년부터 극지 해역을 운항하는 선박에 대한 국제코드인 폴라 코드의 적용을 의무화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박 겉핥기보다 더 빠르게 솔라스를 훑어보았습니다. 그 방대한 내용에 기가 질리기는 하지만 그래도 뼈대가 어떻게 생겼는지 정도는 본 것 같습니다. 여기에 튼실하게 근육을 붙여나가면 터미네이터의 몸이 될 수도 있다고 기대해봅니다. 동영상의 내용을 차분히 글로 보고 싶으신 분은 제 블로그를 방문하시면 보실 수 있습니다.